최고의 여행 파트너 센스톡. 요거 센스톡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요만한 건데요. 16개국 실시간 쌍방역 통역하고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목에 걸어도 부담 없는 아주 이쁩니다.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해외에서는 통역기로 활용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공부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84권의 교재로 공부할 수 있고요. 센스톡 통역기는요,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 인증한 통역 어학기입니다. 1522-1331 이봉규 TV 구독자라고 하시면 특별 할인됩니다. 애국기업이거든요.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황근 선문대 교수인데요. 자유일보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이요, 야당 대표와 방송통신위원장의 옥쇄작전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싶다. 어쩌면 가장 많은 범죄 혐의를 받는 정치인으로 기네스북에 오를지 모를 야당 대표와 온갖 불법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방통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장갑으로 무장해 강하게 저항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임기보장이라는 제도를 방패막이로 굳건히 버티고 있다. 이러는 동안 측근과 예하 직원들은 계속되는 수사와 감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장동과 쌍방울 그룹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됐다. 마찬가지로 TV조선 재승인 심사 주무과장이 구속됐다. 여기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자격 부실 검증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방통위원회에 대한 수사 강도 역시 높아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야당 대표와 방통위원장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야당 대표는 그 사람들조차 모른다 식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감사원은 불법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더 많은 주변 인물들을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불법 행위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방패막이를 만들어 더 강하게 방어하려 할 것이다. 마치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의 옥쇄작전을 보는 듯하다. 옥쇄는 옥처럼 부서진다는 뜻이다. 거룩한 무언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다. 하지만 실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했던 병사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시작된 1억 옥쇄작전으로만 공식적으로 20만 명 이상의 일본군 병사가 희생됐다고 한다. 그들 대부분은 옥쇄작전이 아니었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옥쇄작전으로 군주국주의 일본이 건진 것은 2차례 원폭 투하와 폐허가 된 일본 영토, 그리고 히로이토 일본 천황이었다. 야당 대표와 방통위원장 또한 지금의 옥쇄작전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군 일의 최대 사기라는 대장동 개발이나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은 최고 결정자 승인이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수사받고 있거나 혹시 처벌받게 될 사람들이 옥쇄로 희생된 일본군 병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유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옥쇄작전으로 수사가 길어지면서 국회와 방통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정쟁으로 비난받아온 국회는 야당의 옥쇄작전 전쟁터가 되어버렸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불안전한 국제 정세 등으로 최악의 국가 위기 상황이지만 국회는 대책은커녕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다. 그저 당대표 사수를 위한 입법 난동만 이어지고 있다. 편파 보도와 거짓 정보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이전 정권이 구축해놓은 노영 방송 등은 정치적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매체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전통 미디어들은 온라인 매체들의 공세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원회는 행정 공백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손 놓고 앉아있는 느낌이다. 야당 대표와 방통위원장의 옥쇄작전이 멈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자신만 살겠다고 쳐놓은 옥쇄 장막은 총알바지가 된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아짓 파이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 FCC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었다면서 퇴임했다. 옥쇄작전으로 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야당 대표나 방통위원장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개인적 영달 때문인지 정파적 이해 때문인지 옥쇄작전으로 자리를 고수하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분노를 넘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드는 게 사실이다. 어쩌면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글을 맺었는데 황금 교수 글 잘 쓰셨네요. 옥새작전. 이재명 지살겠다고 민주당 죽이고 자기 지지자들 죽이고 관련자들 다 조사받게 하고 형무소 가게 만들게 하고 이 옥새작전이죠. 방통위원장 한상혁 지살겠다고 임기 버티면서 많은 감사 받고 있습니다. 많은 수사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까요? 얼마나 많은 방송들이 제 위치를 못 찾을까요? 왜냐면요, 한상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대 TV조선과 그 뒤에는 조선일보가 있는데 그거를 조작을 했는데요. 그 평가를. 종편은요, 그 점수 평가가 목숨 거는 일이에요. 재승인을 받아야 되고 수천억 투자해서 만든 방송국인데 재승인 받을 때마다 살 떨리는 구조조정 해야 되고 살 떨리는 방송 편성 이런 거 해야 돼. 이봉규 같은 사람 못 쓴다니까요. 점수 깎일까봐. 그리고 어정쩡한 방송하잖아요. 어정쩡한 방송하면 타격이 큰 게 조선일보, TV조선마저 방송이 그렇게 눈치 보냐? 이재명 눈치 보냐? 누구 눈치 보냐? 이래요. 그러면 얼마나 신뢰도 깎입니까? 그리고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 점수예요. 근데 그 점수를 일부러 조작해서 재승인을 받게 만들었다면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TV조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씹을 거예요. 한상혁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감사원에서 감사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수사하고 있죠. 관련자들이 계속 감사받는 고통, 수사받는 고통을 넘어서서 여러 사람 또 감옥 간다고. 벌써 감옥 간 사람 있잖아요. 여러 사람 앞으로 또 감옥 가게 됩니다.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살리는 옥새작전 때문에 결국 살리지도 못해. 이재명은 많은 사람이 또 감옥 갑니다. 왜냐면요, 지금 새로 또 자꾸 터져요. 왜 새로 터지겠습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수사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새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오늘 쌍방울을 내서 포천시에 이상한 골프장 강행한 게 드러났습니다. 인허가 나기 어려운 땅에 33월 골프장을 강행했는데 여기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허가 이런 게 터졌어요. 골프장 인허가 최종 권한은 경기도지사거든요. 여기에 쌍방울 주인은 김성태고. 이게 새로 또 터지는 거예요. 버티니까 우기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쌍방울도 물론 잘한 거 없어서 여기도 이제 큰 타격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재명이 버티니까 이런 일이 하나하나 쌍방울에 또 타격하고 또 타격하고 또 타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성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버티는 바람에 그리고 자기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쌍방울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금고지기한테. 야, 이재명에 관련된 거 다 불어버려.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산다는 건 뭐냐면 회사를 지켜야 되겠다. 돈을 지켜야 되겠다. 감옥 몇 년 갔다 오는 건 이 사람들은 일도 아니에요.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감옥이 아니라 돈과 회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을기 때문에 이재명은 살아날 수도 없어요. 옥새작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일본 히로히테 천황은 그때 목숨을 구했지만 치욕적인 목숨을 구했지만 이재명은 치욕적인 목숨도 못 구해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건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감옥 안 가려고 옥새작전 벌리는 거 아니에요.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옥새작전으로 임기 버티고 있어봐야 매를 부는 겁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를 건드렸기 때문에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게 이제 다 나왔잖아요. 조작이 나왔는데 한상혁도 결국은 옥새작전으로 사람만 많이 희생시켰지 자기도 결국은 감옥 간다.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만평을 소개하는데요. 차명진 만평제가 좋아하는데 자유일보의 만평 실초 마구 찔러보기라는 제목의 만평인데요. 이재명이 자기 살기 위해서 마구 던지는 겁니다. 마구 던져요. 프라이팬도 던지고 접시도 던지고 냄비도 던지는데 그게 이상민 탄핵도 던지고 대장동 특검도 던지고 다 던지는데 이제 김건희 특검을 던지려고 의자를 던지기 직전인데요. 그 밑에서는 다 막으면서 구속영장 수갑을 들고 있어요. 야, 여기 수갑 있다. 빨리 내려와. 수갑 있다. 손으로 다 막으면서 야, 빨리 내려와. 여기 수갑 있어. 마동석이가 범죄도시에서인가요? 범죄인들 갖다가 제압하기 전에 수갑을 던지면서 야, 그거 차. 그런 장면 나와요. 그냥 차 알아서. 그러니까 안 차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패더라고요. 야, 좋은 말 할 때 가서 차. 하고 지금 이원석 총장이 막고 야야 빨리 수갑 차 임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못 막아요. 못 막으면서 옥새작전으로 민주당 희생시키고 자기 지지자들 희생시키고 자기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해준 깐부들 있죠. 간부들 다 감옥 갑니다. 이제 권순일이란 거에서 뭐 살아남을 거 같지. 권순일 수사 안 들어갈 거 같지. 박영수 수사 안 들어갈 거 같지. 에이, 웃기는 소리 하죠. 국민이 가만 안 놔도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박영수까지 다 쭉쭉 들어갑니다. 한상혁 진작 물러났으면 당신은 감옥 안 갈 수도 있었어. 거의 임기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방송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다가 당신 감옥 간다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해서 딱 방송 정상화한다 이럴 말을 나왔을 때 깨끗하게
물러났잖아? 그럼 당신은 감옥 안 갈 수 있었어. 이젠 늦었어. 감옥행위야. 각오들 하라고. 옥쇄작전? 너네도 죽어 결국. 옥쇄작전 실패.